평화동, 명륜동 역사를 살펴봅니다. 조선시대 흥덕동으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러 여러 변곡점의 중심이었고 그 파편들을 조용하게 현재까지 간직하고 있는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지도에서 먼저 조선시대의 흥덕동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이 번쩍이는 곳이 흥덕동입니다. 바로 인접한 성균관이라는 특수 지역이 있었고 서남쪽으로는 중묘, 창경궁, 창덕궁 그리고 경모궁과 같은 궁궐 지역이었고요. 북쪽과 동쪽으로는 안반지형으로 분지와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의 역사 여행을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에서 이 지역은 조선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거주한 집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집을 사찰로 기증하면서 흥덕사로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흥덕동, 그 앞에 흐르던 계곡 이름은 흥덕천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명륜동 대로 이 길이 흥덕천을 복개한 도로입니다. 경도 십경으로 불렸는데 굽이굽이 흐르던 아름다운 흥덕천은 지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흥덕천을 따라서 표지석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흥덕동천 보도블록에 보면 이 표지석이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 대학로 찾길의 반도 원래는 흥덕천 내가입니다.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이제 흥덕사 표지석을 만나게 됩니다. 연산군 10년 1504년 7월 15일 원각사로 이전하게 되었고 같은 해 12월 9일 정동의 흥천사와 함께 전소되었다는 조선왕조 실록이 남아 있습니다. 폐사지가 된 지 130년 후에 우암 송시열의 집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표지석이 이렇게 정중하게 모셔져 있습니다. 대전 회덕 출신으로 주로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을 하였는데 관직에 있을 때 잠깐씩 거주하던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효종과 현정의 스승 우암 송시열 역사에 가장 오랫동안 기록되는 위대한 학자입니다.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로 송제라는 칭호를 얻고요. 특이하게도 83세에 사약을 받은 비극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암 송시열은 조선 왕조실록에 3000번 이상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사후 제자들과 후학자들이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서원을 세우게 되는데 1864년 서원 철폐령으로 다시 폐쇄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비어있던 거주지는 곧바로 1882년 이모군란 이후 마코 실세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됩니다. 99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는 군란이 일어났습니다. 왕비 일가의 전횡에 분노한 민중은 왕궁을 또 습격을 하게 됩니다. 난을 피해 간신히 장원으로 도망간 민비는 거기에서 만난 무당의 예언대로 50일 이후에 왕궁으로 복귀합니다. 신통방통한 영원이라는 뜻으로 신령군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관우의 딸이라는 무당의 소원대로 관우사당을 건립합니다. 관우사당은 흥덕동에 세우고 거주하게 되는데 이게 북묘가 됩니다. 흥덕동은 전국의 무당 집합소가 되고 민비의 총애가 알려지면서 사당은 문정 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2년 후인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발생합니다. 정변의 주역이 개화파임을 직감한 민비는 청에 보호를 요청합니다. 1884년 12월 6일 창덕궁에서 청군 1500명과 일변 150명이 전투를 하는데 고종은 민비가 피신했던 관우사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퇴각하자 청군은 관우사당으로 가 고종을 호위하게 되고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명성황후는 복귀하게 됩니다. 고종은 3년 후 북묘에 이런 과정을 기록한 비를 건립합니다. 북묘에 기록되어 있는 북묘 자리는 송시열 거주지와 동일합니다.
합니다. 현재 중앙국립박물관 야외 전시장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문에는 북묘 조성 경위와 비 위치 등 이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북묘의 번영도 12년 후 을미사변으로 종말을 맞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 황후가 시해되면서 흥덕동의 질령군과 관호사 등의 운명도 끝이 나게 됩니다. 북묘는 일제가 1910년 토지를 분할해 매각하고 그 자리에 오늘날 동국대학교가 되는 중앙학예임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927년도에 조계사 자리에 있던 보성학교가 이전해 오게 됩니다. 1970년대 보성중고등학교의 전경 사진입니다. 중앙학립은 1946년, 보성중고는 1989년 이전을 또 합니다. 아래의 건물은 중학교인데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으로 되었고요. 위에 고등학교 건물은 서울과학고등학교로 변경이 됩니다. 이곳에 송시열 흔적이 남아있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는 곳입니다. 송시열의 흔적을 찾아서 과학고등학교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갈 때 허가를 맡아야 돼요. 서울과학고의 안쪽 끝 건물 이름이 우암관입니다. 그러면 서울과학고에 왜 우암관이라는 건물 이름이 있을까요? 예, 그 이유는 우암관 앞에 아주 큰 바위 이름이 천재암인데요. 보성고등학교가 있던 시절에도 이것이 인기 만점 장소였다고 합니다. 본관 건물에서 보면 바위 절벽인데 그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암 송시열이 이곳이 집 앞 있던 휴식처라고 하는데요. 송시열의 글씨가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두 개의 글씨가 새겨져 있고요.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천년 바위로 명명을 했습니다. 천재암이라는 말이 천년이라는 뜻입니다. 본관 건물 옆에서 바라본 천재암 바위 아랫부분입니다. 대전시 회덕에 있는 송시열 기념관 전경인데 아마 이런 모습이 옛날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화동 로터리로 내려갑니다. 해방 이후에도 많은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곳이 이 해화동 로터리입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마다 현재까지 계속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화동 로터리에는 좌우 합작을 추진하던 여운형 암살터 표지석이 있는데요. 나누면 쓰러질 것이요 합하면 일어서리라. 국내에 거주하면서 지조를 지켰던 위대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방 후 가장 양심적인 정치 지도자 1위에 뽑혔고요. 그 건너편에 해화동 성당이 있는데 5.16 쿠데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공화국 총리였던 장면 박사가 피신했던 성당이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 내각제 총리를 지낸 분이 장면 박사님인데요. 한 50m 거리에는 이시 종친회관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삼성 창업주 이병철 흉상을 볼 수가 있고요. 거주지는 확인 안 됐지만 청렴 결백 공무원 상적인 고건이 명륜동에서 살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해화동 로터리를 중심으로 이 안쪽 명륜동 해화동 쪽에는 조선 개국 이래 역사의 부침이 있던 지역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인물이 역사에 등장할지 기대에 만땅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